47의 사내가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에 낡은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30년은 된 듯한 구겨진 편지지가 젖어들었다. 미안합니다, 아버님. 한민재. 사흘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남자였다. 차갑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위. 냉혈한이라 욕먹던 그 남자가 지금 영정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박고 있었다. 장모 김말순 여사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처남 준혁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 민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32년 전 그날 밤 너의 아버지를 죽인 건 나다. 준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아버지가 뭘 한 거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피멍처럼 붉어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30년 전부터 전부 다. 3일 전. 장례식장 영정 앞. 한민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영정 속 장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정 속 박성호 옹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75세. 동네에서 덕배 아저씨로 통하던 누구에게나 푸근했던 사람. 그러나 민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양복 안주머니에 찔러 넣은 왼손. 그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15년. 그는 15년 동안 이 떨림을 숨겨왔다. 장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명절에 술잔을 부딪힐 때마다,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뱃속에서 무언가 썩어가는 느낌을 삼키며 살았다. 오늘 그 남자가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복수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저 인간 좀 봐. 장례식장 한편에서 처남 박준혁이 이를 갈았다. 아내가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그는 뿌리쳤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어. 15년 동안 사위 노릇한 게 저거야? 민재는 들리지 않는 듯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전부 듣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반응하지 않을 뿐.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그나저나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어디 아프셨어? 아니, 그게 갑자기 쓰러지셨대. 평소에 멀쩡하셨는데. 이상하네. 지난주 경로당에서 봤는데 혈색 좋으셨거든. 장모 김말순 여사가 상주석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울다 지친 눈으로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5해. 사위였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상한 것이 또 있었다. 영감이 쓰러지던 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영감이 마지막으로 한 말. 민재 불러 민재한테 할 말이. 왜 하필 사위였을까? 아들도 딸도 아닌. 평소 말 한마디 안 섞던 그 사위를 왜 찾았을까? 민재야. 여사가 사위를 불렀다. 민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네, 어머니. 내가 우리 영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만.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15년이야.
15년 정도 없었니? 민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관자놀이 위로 핏줄이 섰다가 이내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장례식장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민재의 발밑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그림자가 영정 앞까지 닿아 마치 장인의 얼굴을 덮는 것 같았다. 30년 전 건설 현장의 그 밤도 이런 빛이었다. 민재의 눈이 순간 흐려졌다. 어둠 속 희미한 가로등, 피냄새, 아버지의 신음소리, 그리고 파이프를 든 남자의 그림자. 박성호 씨 유품 정리건으로 왔습니다. 현실로 끌려 돌아왔다. 고인의 집에서 온 동사무소 직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반드시 장례식장에서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위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위 민재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라.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다. 민재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숨겨왔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김 여사가 사위의 표정을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상자 위 손글씨가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다. 내가 죽은 후에 열어라.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저 상자를 여는 순간 이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30년 전 묻어버린 시체가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별실. 낡은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먼지가 내려앉은 상자 모서리는 세월의 무게로 닳아 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손때를 묻히며 만졌던 흔적이 역력했다. 민재는 상자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상자 모서리에 닿을 듯 말 듯 멈춰 있었다. 뭐야, 왜 안 열어? 처남 준혁이 다가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버지랑 무슨 사이였던 거야, 대체?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5년이야, 15년. 명절마다 얼굴 보면서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잖아. 누나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나가자고 할 때마다 형부가 슬쩍 피하는 거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 민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난 처음부터 이상했어. 형부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왔나?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버지가 유독 형부한테만 잘해주시는 것도 이상했고. 준혁이 한 발 더 다가섰다. 뭔가 있지? 아버지랑.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분노 아래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준혁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도 아버지는 넌 왜 민재처럼 못하냐고 했다. 사위한테는 아들아 하면서 정작 친아들한테는 한숨만 내쉬던 아버지. 그 서러움이 지금 분노가 되어 터지고 있었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처남. 뭐? 잠시만 자리 좀 비켜줘.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대꾸하려는 순간 누나 수진이 동생의 팔을 잡았다. 준혁아, 나가 있자. 누나. 제발. 수진의 눈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 남편이 저 상자를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동생은 결국 고개를 돌리며 별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혁이 내뱉었다. 이번엔 넘어가지만 끝까지 숨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문이 닫혔다. 민재와 수진 둘만 남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상자 뚜껑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저 떨림. 결혼하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떨림이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민재는 항상 담담했다. 차갑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남자가 떨고 있었다.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묻고 싶었다. 당장 손목을 잡고 나한테 말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알면 안 될 것 같았다. 알게 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 민재의 시선이 사진에 멈췄다. 흑백 사진. 30년은 됐을 법한 사진 속에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장인 박성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민재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야?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1993년 8월 15일. 성호와 기철. 마지막 사진. 기철. 한기철. 민재의 아버지였다. 민재가 5살 때 실종된 후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망 처리된 아버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5년. 15년 동안 남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더 물으면 민재는 입을 다물었고 수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 있다. 마지막 사진이라고? 무슨 뜻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이게 무슨 우리 아버지랑 당신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어? 민재가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었다. 1993년 8월 18일자 지역 신문이었다. 건설 현장 인부 실종 타살 가능성 수사 중. 한기철 35씨가 지난 15일 새벽 건설 현장에서 실종됐다.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타살? 설마. 민재가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민재에게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장인의 필체였다. 민재는 그 글씨를 15년 동안 봐왔다. 명절 용돈 봉투에, 손주들 돌잔치 축의금 봉투에 항상 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알고 있었다. 장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가 누구인지, 왜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 그가 봉투를 열려는 순간 별실 문이 벌컥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문틈으로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방금 다 들었어. 민재와 수진이 동시에 몸을 돌렸다.
준혁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었다. 사진, 신문, 그리고 편지 봉투. 형부 아버지가 타살됐을 수도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준혁이 한 발 다가섰다. 설마 아버지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민재가 편지 봉투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말없이 별실을 빠져나갔다. 야, 한민재. 준혁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수진이 앞을 막았다. 준혁아, 제발 지금은 안 돼. 누나, 저 인간 뭔가 알고 있어. 아버지 죽음이랑 관련 있는 거 아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15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선자리에서 민재는 유독 아버지만 빤히 쳐다봤다. 그때는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명절마다 민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걸 피했다. 그때는 성격이 내성적인 거라고 생각했다. 작년 추석. 아버지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 아들아라고 했을 때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던 것.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다.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장례식장 복도. 민재가 창가에 서서 외투 주머니 속 편지 봉투를 만졌다. 30년 동안 기다린 답이 여기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30년 전 그 밤 건설 현장에도 이런 가로등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피가 검게 번지던 그 밤. 민재는 아직 편지를 열지 않았다. 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끝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 가족 전체를 삼켜버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땅속에 묻어둔 핏자국이 지금 이 장례식장 바닥 틈새로 스며 올라오고 있었다. 장례식장 옥상. 민재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양복 자락을 흔들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8월 15일 회상. 5살의 민재는 잠에서 깼다. 한밤중이었다. 아버지가 없었다. 아빠. 작은 손으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허름한 단칸방 앞 좁은 마당.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고 아버지는 야간 작업에 나간다 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다. 성호야, 난 내 탓 안 해.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만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5살의 민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건설 현장 자재 야적장 뒤편. 희미한 가로등 아래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민재는 보고 말았다.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은 선명했다. 공포에 질린 표정. 손에는 피 묻은 파이프. 아버지가 손을 뻗었다. 민재를 향해. 입술이 달싹였다.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손은 힘없이
땅 위로 떨어졌다. 그대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5살의 민재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공포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얘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넌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피가 검은 땅 위로 번지는 것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이 서서히 감기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 꺼지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얼굴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민재를 놓아주지 않았다. 악몽 속에서 술에 취한 밤에 문득 스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얼굴은 언제나 선명했다. 지워지지 않았다. 현재 장례식장 옥상. 민재가 눈을 떴다. 손에 들린 담배가 부러져 있었다. 30년. 그 남자의 얼굴은 평생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27살 선을 보러 갔던 그날.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민재의 눈은 여자가 아닌 그 옆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진의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반갑네, 젊은 친구. 나는 박성호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30년 전 그 밤 아버지 곁에 서 있던 남자. 피 묻은 파이프를 들고 있던 그 남자. 나이가 들었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눈은 똑같았다. 악몽 속에서 수천 번 마주쳤던 그 눈. 민재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뛰쳐나가고 싶었다. 당장 목을 조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한민재입니다. 그날부터 그의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복수라고 생각했다. 옥상 문이 열렸다. 수진이 올라왔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여보. 민재가 돌아보지 않았다. 왜 올라왔어? 당신 울고 있었어? 민재가 뺨을 만졌다. 젖어 있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 몰랐다. 수진이 남편의 등에 손을 얹었다.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제발. 민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응. 나 당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결혼했어. 수진의 손이 떨어졌다. 뭐라고?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진의 손이 떨어졌다. 뭐라고? 당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결혼했어. 민재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난간에 등이 부딪혔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당신 아버지가.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 아버지가 사람을?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민재가 외투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까 그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박성우와 한기철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30년 전. 내가 5살 때 직접 봤어. 당신 아버지가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고 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그래서 15년 동안 연기한 거야?
나한테?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우리 결혼,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연기였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렸다. 아래층 장례식장까지 들릴 것 같았다. 옥상 출입문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다.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랬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혼하고 신뢰를 쌓고 사업을 말아먹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어.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모든 걸 빼앗을 생각이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못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첫째 지훈이가 태어난 날, 아버님이 분만실 앞에서 울더라. 손자 얼굴 보고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아버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민재야, 넌 내 아들이야. 아들. 그 말 듣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 옥상 출입문 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보지 못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혼자 그 지옥 같은 걸 안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냥 버텼어.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미친 새끼. 수진의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졌냐고. 민재가 뺨을 감싸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말해?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죽였어라고?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의 무너진 표정에서 사랑, 분노, 공포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을 미워해야 하는지, 안아줘야 하는지, 도망쳐야 하는지. 15년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수진이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바보야 당신은. 민재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때 옥상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헐떡이는 숨소리.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이다. 방금 다 들었어. 민재와 수진이 동시에 몸을 돌렸다. 준혁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녹음 버튼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수진이 동생에게 다가섰다. 준혁아, 그거 꺼. 제발. 못 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그걸 그냥 넘겨. 민재가 입을 열었다. 사기가 아니야. 뭐?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뭔데? 준혁이 소리쳤다. 형부가 진심이었다고?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의 가족한테? 그게 말이 돼?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진이 남편과 동생 사이에 섰다. 준혁아, 제발 그만해.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누나는 빠져. 이건 우리 아버지 문제야. 준혁이 녹음 파일을 흔들었다. 이거 어머니한테 들려드릴 거야. 조문객들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아야지. 수진이 동생의 손목을 잡았다. 안 돼.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을 빠져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재가 뒤따라 나가려다 멈췄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여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 어떻게 돼?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망치진 않을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옥상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민재와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이미 늦었다. 준혁이 상주석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30년 전, 내가 5살 때 직접 봤어. 당신 아버지가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고, 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떤 이는 뒷걸음질 쳤고, 어떤 이는 영정을 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누군가 낮은 비명을 질렀다. 장모 김말순 여사가 상주석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들이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 녹음을 멈췄다. 엄마, 들으셨죠? 형부가 직접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대요.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영정과 상주석, 그리고 계단 앞에 선 민재에게 쏠렸다. 민재가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준혁이 민재의 멱살을 잡았다. 야, 한민재.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증거 있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 민재가 준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증거는 없어. 목격자도 나뿐이야. 5살짜리 애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 준혁이 이를 갈았다. 그럼 지어낸 거잖아. 복수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때 김 여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모든 시선이 여사에게로 향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2년 전 그의 여름. 영감이 새벽에 들어왔어. 온몸에 피를 묻히고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물었어. 무슨 일이냐고. 영감이.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영감의 손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었어. 손톱 밑까지 시커먼 게 끼어 있었어. 난 무서워서 그냥 수도가에서 닦아줬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여사의 무릎이 꺾였다. 수진이 황급히 어머니를 안았다. 영감이 그랬어. 말순아, 나 사람 죽였어. 내 친구를 죽였어. 하고 조문객 중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어떤 이는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어떤 이는 영정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준혁이 뒤로 물러섰다. 녹음하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아버지가 진짜로? 민재가 멱살을 잡혔던 자리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장모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그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울렸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릎 꿇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을 용서 못합니다. 김 여사가 사위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이 장례식장에서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아버님을 미워만 한 것도 아닙니다. 김 여사가 사위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영정 속에서 박성호 옹이 웃고 있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그 남자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이 장례식장 바닥에 엉켜 있었다. 준혁이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이 어느새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 그가 영정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아버지. 평생 자상하기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인자였다. 민재가 외투 주머니에서 아직 열지 않은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이제 읽어도 될까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라. 영감이 내한테 남긴 거니까. 민재의 손이 편지 봉투 위에서 멈췄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편지 안에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차가운 백색 등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담배꽁초 몇 개가 밤바람에 굴러다니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추길 반복했다. 민재가 벤치에 앉아 편지 봉투를 바라보는 중이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30년을 기다린 답인데 막상 눈앞에 두니 손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다. 발소리. 수진이 남편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백색 등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지훈이한테 연락 왔어.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아들이? 학교에서 연락받았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지금 귀국 비행기 탔어.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23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첫째 아들.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따랐던 아이. 지훈이는 평생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여겼다. 어릴 때부터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라고 말하곤 했고, 대학 원서에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외할아버지를 적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 진실을 알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애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응. 나 당신한테 미안해.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속이고 산 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복수만 생각했던 거. 다 미안해. 수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랑 안 했어? 나를. 민재가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대답해. 15년 동안 나 사랑 안 했냐고. 민재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동자. 몰라. 수진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처음엔 연기였어. 당신 웃는 얼굴 보면서도, 애들 재우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끝내지만 생각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게 됐어.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연민인지.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 15년 동안 복수와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다 보니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진이 일어서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몰라.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당신은 아직도 몰라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린 가족이었어. 수진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근데 당신은 혼자였네. 단 한 번도 우리 안에 없었네.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이 몸을 돌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편지 읽어. 그리고 답 찾으면 그때 나한테 말해. 문이 닫혔다. 민재 혼자 남겨졌다. 백색 등이 깜빡였다. 어둠이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밝아지길 반복하는 중이었다. 담배꽁초가 바람에 굴러 민재의 발끝에 닿았다. 그는 편지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바른 편지지가 나왔다. 장인의 손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읽기 시작했다. 민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32년 전 그날 밤. 너의 아버지를 죽인 건 나다. 변명하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기철이와 싸웠다. 술에 취해 있었고 돈 문제로 다퉜다. 기철이가 내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내가 먼저 손을 댔다. 기철이는 너의 아버지는. 민재의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이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편지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날 밤 우리 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너도 모르는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더 있었다고? 손이 떨려 편지지가 바스락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도 모르는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다.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편지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너였다, 민재야. 나는 그날 밤 어둠 속에 서 있던 5살짜리 내 얼굴을 봤다. 공포에 질린 눈.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내 모습을. 그 눈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다. 민재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장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30년 동안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다. 손가락이 떨려 편지지가 바스락거렸다.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민재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기철이는 나를 말렸다. 내가 휘두른 파이프를 막고도 나를 말렸다. 성호야, 진정해. 돈은 내가 쓴 게 아니야. 현장 소장이 가져간 거야. 나는 믿지 않았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기철이를 밀쳤다. 그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철골에 부딪혔다. 사고였다. 하지만 내 잘못이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무고했다.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었고 싸움을 건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친구를 말리다가 죽은 것이다. 기철이가 쓰러지고 나는 정신이 돌아왔다. 살리려고 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업기도 했다. 하지만 늦었다. 그때 내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5살짜리 내가 서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도망쳤다. 비겁하게. 시신을 건설 현장에 묻고 모른 척했다. 민재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편지에는 더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지만 기철이의 마지막 말을 잊은 적은 없다. 민재가 다시 편지를 들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읽었다. 기철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성호야, 난 내 탓 안 해. 그 말을 하고 기철이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서 있는 쪽을. 내 아들 민재, 제발. 그게 기철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죽어가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오직 너만 걱정했다. 그 말이 32년 동안 내 귓가에 맴돌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기철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들만은 그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버지,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 30년 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날,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죽어가면서도.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22해 후 선자리에서 너를 만났다. 널 알아봤다. 기철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본 것도 알았다. 두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복수하러 온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막지 않았다. 기철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한 죄값이라 생각했다. 내가 복수하든 나를 죽이든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넌 복수하지 않았다. 수진이를 사랑하고 손자들을 낳아주고 내 곁에서 15년을 살았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복수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넌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복수할 수 없었던 거다. 너무 많은 걸 사랑하게 됐으니까. 민재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맞았다. 장인의 말이 맞았다.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진을 사랑하게 됐고 아이들이 생겼고 이 가족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맙다, 민재야. 내가 내 아들처럼 살아줘서. 내 손자들의 아버지가 돼줘서. 늙은 살인자 곁에서 가족이 돼줘서. 미안하다, 민재야.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평생 너를 속인 것도. 마지막 부탁이 있다. 너의 아버지를 찾아줘라. 건설 현장 서쪽 담벼락 아래. 그곳에 묻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수진이를 내 딸을 버리지 말아다오. 너의 아버지 한기철, 그의 친구였던 박성호가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0년 동안 찾았던 아버지, 30년 동안 증오했던 장인,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도 몰랐던 진실. 장인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민재가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이다. 15년 동안 용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용서해야 하는 건지, 용서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30년 동안 숨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아들처럼 대했고,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고, 죽는 순간까지 진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미워해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가? 민재는 자신도 몰랐다. 가슴 속에서 무엇이 더 큰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백색 등이 깜빡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그 뒤로 장모 김말순 여사와 처남 준혁이 보였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읽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건넸다. 수진이 편지를 읽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다 읽고 나서 그녀가 남편을 끌어안았다. 바보. 민재가 아내의 품에서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김 여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사위와 딸 곁에 무릎을 꿇었다. 민재야, 우리 영감이 미안하다고 했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아버님은 평생 미안해 하셨어요. 김 여사가 영정 쪽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그이는 평생 잠을 못 잤어. 악몽을 꿨어. 매일 밤 기철아, 미안하다 하고 잠꼬대를 했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기철이가 누군지 몰랐어. 물어봐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준혁이 멀찍이 서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이 어느새 눈물로 젖어 있는 상태였다. 민재가 천천히 일어섰다.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영정 속에 박성호 옹이 웃고 있었다.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용서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30년이다. 30년 동안 이를 갈았다. 30년 동안 복수만 꿈꿨다. 그런데 지금 그 원수의 영정 앞에서 용서를 말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내 아들 민재 제발.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죽어가면서도. 그렇다면 자신이 원망을 놓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눈을 떴다. 저는 아버님을 용서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가족을 속인 것, 모든 걸 용서받고 싶습니다. 민재가 이 말을 바닥에 댔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30년의 비밀이 드디어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용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건설 현장이었던 자리.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그 서쪽 끝, 오래된 담벼락만 세월의 흔적을 아는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과 포렌식 팀이 땅을 파고 있었다. 민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중이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 장모 김말순 여사가 서 있었다. 찾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30년 만이었다.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민재가 천천히 다가갔다. 흙 속에서 드러난 유골. 아버지의 유골이었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수진이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다. 아버지. 민재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다. 김 여사가 유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기철 씨, 우리 영감 대신 사죄드립니다. 늦어서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잎이 흔들렸다. 유골은 고향 충청도 작은 마을로 옮겨졌다. 할머니 무덤 옆에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민재가 마지막 흙을 덮었다. 아버지, 이제 집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오래된 소나무가 흔들리며 소량을 퍼뜨렸다. 민재가 아들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은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많이 말이 없어진 상태였다. 진실을 들은 후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었다. 지훈아, 네 아빠. 여기 계신 분이 내 증조 할아버지셔. 지훈이 묘비를 바라보았다. 새로 세운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기철 1958-1993 한기철 아빠 아버지. 그래. 지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증손자 지훈입니다. 민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30년 동안 찾았던 아버지. 30년 동안 기다렸던 귀향.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선 손자. 지훈이 일어서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외할아버지 미워해야 해요? 민재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이었다. 아니.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셨어. 미워하지 마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알겠어요. 묘지를 떠나기 전 민재는 장인의 영정 사진을 꺼냈다. 유골 발굴 현장에서 가져온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사진을 세워두었다. 아버지, 이분이 박성호 씨예요. 아버지 친구 그리고 제 장인 어른이셨던 분. 바람이 불었다. 영정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30년 동안 서로 용서하지 못하셨죠. 이제는 화해하세요. 저처럼. 민재가 묘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고요가 내려앉았다. 마치 두 영혼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정적이었다. 민재의 귓가에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희미하게. 민재야 고맙다. 장인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했다. 아니, 둘 다인지도 몰랐다. 민재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준혁은 아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재에게 대놓고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수진이 보았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민재는 기다리기로 했다. 한 달 후, 민재와 수진이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붉은색, 주황색, 보랏빛이 겹겹이 쌓여 하늘 전체를 덮고 있는 중이었다. 여보, 응. 그 질문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랑해.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15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었다. 처음엔 아니었어.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지금은 민재가 아내의 손등에 입술을 대었다. 사랑해. 늦었지만 이제는 확실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웃으면서 우는 이상한 표정이었다. 바보같이 15년 걸렸네. 민재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앞으로는 속이지 않을게. 노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점점 옅어지며 하늘 끝에서 어둠이 밀려오는 중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30년의 밤이 지나고 이제야 아침이 오고 있었으니까. 노을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던 사위.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낡은 편지에는 30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죄와 용서, 복수와 사랑,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치유. 박성호옹의 영정이 아직 집 거실에 걸려 있다. 민재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며 고개 숙여 인사한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영정 속에 장인이 웃고 있다. 예전과 같은 웃음. 하지만 이제 민재의 눈에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평화가 담긴 웃음. 민재의 발걸음이 가볍다. 30년을 짓누르던 무게가 이제는 없다. 수진이 부엌에서 남편을 부른다. 여보, 밥 먹어. 민재가 대답한다. 갈게. 평범한 아침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가 된 아침이다. 충청도 작은 마을 소나무 아래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다. 한기철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영정 사진 하나. 박성호. 바람이 분다. 소나무가 흔들리고 솔잎이 떨어진다. 마치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바람 소리가 속삭인다. 용서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30년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왔다.